안녕하세요. 이건석입니다. 앵무새 죽이기 작가 하퍼리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시작은 현재에서 3년 전 과거를 돌이켜보며 줄거리를 이어갑니다. 아빠는 에티커스, 오빠는 잼, 나 스카웃은 아무런 불편 없이 살았습니다. 캘퍼니아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보모이면서 집안일을 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6살, 잼 오빠 10살이 되는 해 여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후반부에서는 가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을은 조락과 소멸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성숙과 결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신적 성숙으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잼 오빠와 나 그리고 딜은 이웃 동네 나와 연인 관계로 나옵니다. 1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에는 랜들러 씨 집안의 이야기와 일상적인 평범한 일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2부에는 톰 로빈슨 재판 과정을 주요 배경으로 설명하면서 알렉산드라 고모의 등장으로 나는 더욱 여성스러움을 갖춰야 하는 이유를 나열합니다. 먼저 잼 오빠와 딜과 나는 학교를 오가면서 인기척 없는 랜들렛의 집 앞을 매일 지나면서 무성한 소문을 듣습니다. 아스라는 아들이 친구들과 나쁜 길로 빠지면서 기간에 보내지는 대신에 집에서 있을 것을 판사에게 부탁하여 그때부터 랜들러스 씨 집 가족은 집안에서 나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잼 오빠와 나와 딜은 랜들러 씨에게 편지를 씁니다. 가끔 집 밖으로 나와서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말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 후 우리들은 랜들러 씨 집을 침입하여 확인하려고 하는 와중에 들켜 도망 나오는데 오빠의 바지가 철망에 걸리면서 바지가 벗겨지고 랜들러 씨의 공포탄을 쏘아서 위협을 합니다. 오빠의 바지를 다시 찾으러 갔을 때 바지는 구멍난 자리를 꿰매어 접혀져 있었습니다. 잼 오빠는 놀라서 어떻게 된 것인지 생각합니다. 그 후 나무에 난 구멍 안에 껌과 시계가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에 보관합니다. 누구의 선물일까요? 랜들러 씨의 물건인 것으로 추측하면서 어느 날 그 구멍이 시멘트로 막아버렸습니다. 나무가 죽어가는 이유로 랜들러 씨가 한 행동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빠는 엿총 2자루를 잼 오빠와 나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엽총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앵무새를 죽이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앵무새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뿐 곡식을 먹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오빠와 나는 엽총을 사냥을 갔다가 미친 개를 보고 놀라 집에 와서 아빠에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랜들러 씨 집 앞을 지날 때 보안관님이 아빠에게 총을 주면서 사살을 권합니다. 아빠는 예전에 맹사수였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개는 미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개와 다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닐까, 혹 편견과 차별의 눈빛이 아닌가. 아빠는 변호사 일을 하면서 톰 로빈슨의 변호를 맡습니다. 톰 로빈슨은 흑인으로 그전에도 싸움으로 경범죄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변호하면서 약간의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의 대다수 사람들은 아빠를 껌둥이를 변호한다고 껌둥이 애인으로 부르며 또한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몰고 있습니다. 여기에 용기에 대한 좋은 말이 나온다. 손에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용기 있다는 생각을 갖는 대신에 참으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배우길 말입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패배한 것을 깨닫고 있으면서도 어쨌든 새로 시작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해낼 때 바로 용기가 있는 거다라고 말입니다. 2부에 들어가면서 알렉산드라 고모의 등장은 무슨 이유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숙녀로서 외모와 태도의 성장을 채워주는 엄마의 대신 역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카웃은 많은 경험으로 마지막에 정신적 성숙을 느낍니다. 며칠 후 헥스 아저씨와 동네 아저씨들은 아버지를 방문해 다음날 늦게 외출하면서 잼 오빠와 나와 딜은 무슨 일이 있을 걸로 생각해서 아빠를 미행하여 사무실에 갑니다. 그곳에 나타난 몇 명의 패거리들이 아빠를 위협했습니다. 스카웃이 나와서 패거리 아저씨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다음날 톰의 재판날이 되어 우리들은 법정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톰 로빈슨의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밥 이엘 씨의 주장은 맏딸 메이 엘라 이엘이 가구 부수는 일을 도와달라고만 했는데 자신을 강간했다고 그리고 폭행을 했다고 손자국과 멍자국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톰 로빈슨의 이야기는 메이 엘라의 이엘이 톰 로빈슨을 불러들여 톰 로빈슨을 안고 도망가는 것을 막고 7명의 동생들은 돈을 주어 밖으로 보내어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좋아한다고. 그때 밥 이엘 아빠의 등장으로 톰 로빈슨은 놀라 도망갔다고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로 교도소로 이감되었었고 탈출을 하다 17발의 탄원이 박혀 죽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톰 로빈슨을 변호한 이유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만 배심원을 생각하게 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한 발짝씩 뛰는 단계이며 존 테일러 판사의 지시로 우연이 아닌 변화를 시도했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밥 이웰은 아빠를 경멸했으며 위협했습니다. 그 후 축제의 행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잼 오빠와 나는 신발을 신지 않음을 알고 가지러 가려고 했으나 강당에 불이 꺼지고 할 수 없이 그냥 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축제 때 입은 아래 의상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걷기가 불편했고 칠흑 같은 어둠에 잼 오빠와 나는 누군가 따라오는 소리를 알고 뛰었고 그때 나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오빠의 비명소리와 함께 겁에 질려 걸어 나왔을 때 누군가의 도움으로 오빠와 나는 무사히 탈출했지만 오빠의 팔은 부러졌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현장의 범인은 술에 취해 갈배 사이에 칼에 찔려 죽은 밥 이웰이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복수로 아빠를 건드리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톰 로빈슨 부인을 협박하고 판사의 집에 무단 침입하여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를 도와주신 분은 부 레들러 아저씨였습니다. 스카웃은 부 레들러 씨를 자기 집으로 안내하면서 현관에 도착하고 그곳에 자신의 집을 보면서
아빠의 말이 옳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언젠가 상대방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참말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우리가 가지는 인종차별과 그리고 편견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배경에 우리들에게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못하고 약한 자를 괴롭히듯 우리의 잘못이 없는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무작정 가지는 편견과 오만은 쉽게 고쳐질 수는 없지만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이웃을 괴롭히거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태어날 때 원해서 태어나는 사람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정해진 삶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들을 조금만 배려하는 삶을 살아갔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